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제 문제를 다루는 장영철 교수의 직언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첫 화두로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통령 후보가 매일 뭘 쏟아내고 있어요. 매일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면 민주당 선대위 안에서도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막 쏟아내고 혼선을 빚는다 하는 비명소리 비슷한 게 나와가지고 내부에서 비판을 받는데,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국토보유세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면 저도 생소한 개념인데, 우리가 아파트 한 채나 단독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11억 이상 평가가 되면 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와 지방세, 재산세를 물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파트, 단독주택이 딛고 있는 그 바닥에 이 땅은 국토 것이니까, 요거 땅값만 분리해갖고 이거 국토니까, 나라의 토지니까,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종부세나 재산세 외에 국토 보유세라는 세금을 매겼다. 그러면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는 세금, 종부세 플러스 또 새로운 국토 보유세를 물게 됐다. 가령 이것이 올바른 세목이 될 수 있으면 이게 정당한가? 우리 경제 전문가인 장영철 교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국토 보유세의 그 국토라는 개념 때문에 좀 혼선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요, 나라 안에 있는 땅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안에 국가도 땅을 가지고 있고 개인도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체 국토 개념으로 넣어서 그 개인이 이제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땅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곳곳에 가지고 있는 땅들을 다 합쳐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토지 공개념을 가지고 이 토지가 공공의 소유인데 특정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땅값이 올랐을 때 그 이익을 개인이 차지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자칫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침해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세원을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자, 뭐 이런 발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재원이 정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당하지 않은 재원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준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논쟁이 되고 토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 은퇴자들, 뭐 공무원이나 민간기업에 근무하다 은퇴한 사람들이 많은데, 아파트 한 채나 단독주택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이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니까 공시지가도 따라 올라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일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국토보유세까지 추가로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재도 세금을 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금 받는 사람도 이 종부세 낼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압류돼 갖고 강제 처분 당할 위험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럼 집을 팔아야 되고, 집을 팔게 된다면 양도소득세라는 어마무시한 이게 세금을 또 물어야 되고, 그러면 집 한 채 가졌다는 그 죄로 세금 내기 위해서 집을 처분하고, 그래요 양도소득세가 내가 줄어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거지 탁발하듯이 줄여서 변두리로 이제 이 쫓겨나게 될 이런 신세까지 몰리게 되는데, 이것을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비싼 집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인데, 비싼 집이라는 개념이 현재 살고 있는데 이것이 소득이 되는 거 아니죠, 소득이. 그냥 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미실현 이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죄인 취급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집 갖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게 국토보유세까지 물게 해가 그 걷어들인 세금으로 집 안 가진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달콤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이 한쪽을 완전히 폭망시키는 거예요. 한쪽 백성은 국민들을 취급하지 않겠다는 정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현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에 아주 큰 실패를 보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급을 차단을 시키고 수요를 또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썼는데 이 세금 정책이 지나치게 과도해서 지금 온 국민한테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그나마 집을 팔아서 돈이 생겼기 때문에 세금 낼 돈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세율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요, 집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어느 나라든지 이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상하게 또 다주택자를 너무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 고가주택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분들을 다 이제 투기꾼 취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율을 계속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 세율을 내다 보면은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돼서 그 집을 팔아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집 한 채 있는 것도 달랑 그 세금 내다가 다 뺏기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또 양도소득세율이 또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집을 이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핀치에 몰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문정권 들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면서 올해 9월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집값이 12억 원이 됐습니다. 그 국민은행 조사인데 이게 1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이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그 76만 5천 명이 대상이 됐는데 이 인원은 작년에 비해서 10만 명이 더 늘어난 숫자입니다. 그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 더 늘어났다는 이 수치를 보면은 우리 그동안의 집값 상승이 얼마나 과도했는지를 반증해 주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집값이 올랐다고 그 공시지가 현실화, 세율 인상,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값 올랐으니까 세금 더 내셔야죠. 문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낼 돈이 없다는 거고 양도소득세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집값이 올랐다. 다주택자이니까 세금을 더 내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국민들을 집 가진 사람을 갈라치게 하고 투기꾼 취급을 하면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그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베네수엘라가 그 경제로 폭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집 보유 여부로 국민을 이제 계층화하고 말아버렸는데요. 그러면서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LH 직원들의 그 시흥 신도시 개발 사건이라든지 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투기를 하면서 계속 그 집값을 끌어올리는 원동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세금만 걷었을 경우에 그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 세금을 쓴다고 하지만 비효율적으로 쓰는 데다가 이 세금 인상폭만큼 사실은 그 집값을 더 올리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전월세 가격을 더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시 또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집값의 악순환 고리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 현 정권의 부동산 그야말로 세금 폭탄 사실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언론에서 보면은 그 재산세까지 포함해서 연 한 1,000만 원 정도 그 세금을 내게 되는데 아무것도
그 집값이 오른 상태라고 하지만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그 세금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고, 더구나 최근에는 대출 규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2주택으로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장난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뭐 8천만 원, 1억, 어떤 경우는 뭐 2억 이렇게 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평균 근로자 소득이 대개 500만 원 선이라고 봤을 때 연간 6천만 원인데, 이거를 훨씬 초과하는 세금을, 더구나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과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국민들이 이제 조세 저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움직임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권에 들어서고 25차례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내놓을 때마다 전부 실패하고, 내놓을 때마다 집값 상승을 부추겼고, 그런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교적 고가 주택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아파트 뭐 빵빵한 거 뭐 한 채 가진 정도의 사람들까지도 투기꾼으로 모으는, 그러니까 이 집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그 프레임을 만든 이런 아주 악질이지, 악질 정책을 지금 펴놓은 끝에 드디어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국토 보유세까지 들고 나온 처지가 됐는데, 이게 25차례 정책 실패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장 교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이 실패가 됐으면은 반성을 하고서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밀고 나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세금 문제는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을 해야 되는데, 현 정권이 그 세금을 마구 올려도 국민들이 그냥 좀 조용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는 집을 뺏길 만큼의 위협적인 세금이 날라오니까 드디어 이제 그 조세 저항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들이 이제 조세 저항을 본격적으로 그 운동화하자, 더 이상 이런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봐도요, 세금을 무겁게 하다가 왕조가 망한 사례는 숱하게 많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왕조가 바뀌는 그 사이클을 보면은 그 탐관오리가 발효가 되면서 국민들 재산을 마구 빼앗고 세금을 물리고 하다가 결국 농민들이 농토를 잃고 그 홍건적, 황건적이 돼갖고 도적질을 하다가 그 중에서 이제 유능한 사람이 새로 구 왕조를 타도하고 새 왕조를 세운 그런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 내각제 국가의 경우도 보면은 세금을 한번 올렸다가 그 정권이 붕괴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현 정권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국민이 보다 더 감시하고 저항하는 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 국토 보유세가 이게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만일 되면 이게 입법을 통해서 통과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제안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고집을 하겠다는 이런 생각보다도 한번 던져보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현 정권이나 이제 이재명이나 다 이제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봐지는데요. 꼭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만 해도 집을 가진 사람도 국민이고 집이 없는 사람도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린 사람도 국민이고, 그 다음에 일할 의사는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또 못하는 분들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전체를 놓고서 그 공약을 내고 그래야지 어느 한쪽만 편드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너무 그 자기 편만 바라보는 공약이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장 교수 말씀대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못 가진 자, 가난한 자 표를 겨냥했다는 이런 국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에게 쏠려 있는 이른바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 이게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신없이 국민들에게 좌우간 뭐 혼란을 부추기더라도 또 옳지 않다고 비판을 받더라도 매일 누구 말대로 일일 일건씩 그냥 논쟁거리를 퍼붓는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만일 그가 대통령이 됐다 가정했을 때 이걸 어떻게 다 수습하고 꿰맬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이런 태도는 여당 대통령 후보로서 정말 타락한 생각에서 이런 국토보유세 같은 것도 그냥 던져본 거 아니냐 싶은데 네. 그 정치적 의도가 그런데도 있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문정권의 5년간 악몽이 다시 한번 재현이 되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여론을 보면은 그 지난번 갤럽 조사에서도 보니까 56% 정도가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는 것도 다 이러한 연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함부로 막 던진 포볼이 되더라도 그냥 던져보는 국토보유세 문제도 있고 그 일련의 경제정책에 문제가 많은데 다음 시간으로 장교수 또 네네. 시간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